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띈 것은 아마도 포바이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첫 행선지로 포바이포를 방문한다라고 하면서 관련주가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게 메타인가요? 그쪽에서 인수를 1조 2천억에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팔겠다. 이렇게 갔던 거죠. 그만큼 이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퓨리오사 AI 그쪽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포바이포만이 아니라 또 DSC 인베스트먼트 이 창투사죠. 이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연관해서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드는 것은 이 분배 위주가 아니라 성장 그로스를 좀 추구한다. 성장이 있어야 주가도 상승한다고 제가 또 주말에도 방송을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캠프에서 이제 첫 그 방문지가 퓨리오사 AI 이런 거 14일날 이제 오늘이죠. 뭐 방문한다 했으니까 이제 방문했겠죠. 근데 이제 이 퓨리오사 AI가 결국에는 이제 이 AI 시장에 선도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엔비디아 독점을 깰 수 있는 기술력을 직접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니까 해외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도 이 퓨리오사 AI를 노렸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독점이 완전히 뭐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이 퓨리오사 AI가 우리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 그래. AI 반도체 이제 설계하는 그 팹리스 업체인데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AMD 그 백준호 대표가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AMD 출신이야. 얘 퓨리오사 AI 설립한 사람이 백준호 대표가. 그래 이제 이게 그 AI 반도체 요걸 이제 출시를 하고 나서 레니게이드죠. 레니게이드 작년에 이제 8월달에 이게 지금 현재 기술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메타에서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도 결국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한국판 어떻게 보면 그 오픈 AI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딥시크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런 AI 칩을 갖다가 주면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데가 퓨리오사 AI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술력이 이제 그만큼 좀 있으니까 거기서도 메타에서도 자꾸 자체적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이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날아가 버렸는데 어쨌든 이제 퓨리오사 AI의 그 대표적인 수혜주로 해서 점으로 이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책 수혜주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강력한 원래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구두로 얘기할 때는 이제 웹툰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이런 이제 K 이니셔티브를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바로 퓨리오사 AI였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회사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포바이포 말고도 DSC 인베스트먼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와이즈넷인가 오늘 저 주가가 또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아까 뭐 장중에 보니까 뭐 20 몇 프로 올라가고 있던데 그런 것도 있어요. 와이즈넛이라고 그것도 이제 관련한 AI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한컴까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천재투자TV 바로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AI 소프트웨어를 분명히 추구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왜냐면 AI 시장에서 미국, 중국이 양대 각축전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면 여기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고 있는 마당에 그쪽으로는 안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추천해 가지고 지금 초대박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 뭐 포바이퍼 상승하고 틀리지만은 이 자리에서 추천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그대로 수직 급등을 해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제 그러면은 뭐 자랑을 한 것 같이 보이니까 이게 이제 포바이퍼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봐요. 일단은 가장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때는 일단은 상한가를 무탈하게 그냥 상한가 한 방 더 쳐버리겠다. 아니 그냥 보더라도 9,600원이 지금 전고점 자리인데 뭐 한 2,000원 정도 오르면은 8324니까 2,000원 남짓 오르면은 그 상한가야. 그러면은 지금 7,800원에서 9,600원이면 상한가가 한 요정도 수준이 지금 상한가라는 얘기야. 이 전고점 라인이죠. 그래서 상한가 한 방까지는 무탈하게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포바이퍼가 가장 이제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들어가고 또 한 방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 이제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자빠진 격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이 물량이 나와도 또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잠깐 여기서 뭐 상한가 점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좀 안 들어가고 살짝 뭐 단봉이 이제 T자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더라도 물량이 나오질 않고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높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대로 이제 들고 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포바이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그간에 이제 많이 하락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매물 부담이 여기에 이제 있지만은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이격 부담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시피 이해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요 12,000원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걸리는 자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대량 물량이 좀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는 일단은 상승세의 여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기본적으로 상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TSI 뭐 이것도 있는데 창투사, 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이 완전히 죽었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반등을 했을 때 정고점 자리 올라오기 전부터 조금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정고점 6,000원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완전히 죽었다 갔잖아. 그래서 요런 자리 5,500원 전후에 오면은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5,000원 돌파하면 5,500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했는데 그대로 이제 쳐버렸어요. 이게 이제 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퓨리오사 AI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일단은 사그라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밑으로 이제 쳐박아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또 하나 그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제 창투사거든요. 근데 이제 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그 뭐 마켓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마켓컬리가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부쩍 커가지고 상장을 한번 추진했었는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조금 아리까리하다 해가지고 이제 철회를 한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애들이 그 지분을 50억인가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장을 했을 때 그 평가 차익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 DSC 인베스트먼트가 그대로 상승을 해왔던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대놓고 한 방 더 쳐버렸는데, 아마 이제 퓨리 그 뭡니까 포바이퍼하고 틀리게 이제 이미 주가가 이제 몽땅 쳐 올라오고 있었던 찰나기 때문에 빠르면은 내일 정도 물량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 쪽 이게 그 모멘텀 뭐 이쪽에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미리서 이제 상승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많게는 이제 100조 뭐 이런 그 얘기도 있어요. 100조 투자 뭐 이런 그 얘기도 좀 한간에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이 이제 이쪽에 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주가가 DSC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 DS 인베스트먼트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한번 물량이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쉴 때 됐는데 저수요기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량 부담이 어제 이제 그 금요일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쉬어야 되는 그 자리고 했는데 얘가 이제 재료가 나와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음 장에 바로 올라가다가 이제 물량 쉐레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TS 인베스트먼트 그 대신 이제 4x4가 그대로 이제 상한가를 찍어주면 TS 인베스트먼트나 DSC가 좀 더 그 아까 마켓 클릭 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낫고요. 요런 순서대로 해서 이제 가는데 아마 이제 얘들은 가다가 좀 물량이 나올 소지가 이제 늘 있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나 특히 TS 인베스트먼트 요쪽으로 갈수록 내일 일단은 그 비중을 좀 조절해 놓고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4x4가 그대로 이제 점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말든지 그 형태를 보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건지 안 가지고 있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4x4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가겠습니다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미리서 이제 올라온 그 폭이 있어가지고 약간 부대낄 수가 있다. 물량이 바로 내일부터 좀 일정 부분 나와버릴 수 있다. 벌써 이제 TS 인베스트먼트는 점으로 안 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터졌잖아. 내일 바로 거래량이 터져 놓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자,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그 아까 장중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놨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우리 그 항암제를 갖다가 중국에다가 이제 그 지금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정맥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입으로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기술력을 갖고서 중국에 진출했는데 그 리포락셀이라고 그걸 갖다가 항암제입니다. 요걸 갖다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해 가는데 이게 이제 그 저걸 한다 그랬어요. 건강보험 쉽게 얘기해서 요게 이제 급여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이제 그 스타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거든. 그래서 아마 이 기대 심리가 이 정고점까지 이제 상승 한 방 더 치면서 정고점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한 차례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내일도 이제 상한가 한번 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물량 나오든지 뭐 이런 내일 상한가 안 들어가면 일단 거기서 비중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평화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 이제 평화산업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김문수 테마가 그러죠. 이게 이제 김문수 테마 뭐 이 인맥 테마가 되겠는데 사실 이제 그 이런 쪽은요 저는 그렇게 이게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인맥 테마는 뭐 자꾸 해먹는 사람들인데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한 3일 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해먹고 뭐 그런 것인데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이게 또 상한가 물량 나왔다가 이제 다시 또 틀어 막아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평화산업이 제일 셌거든요. 평화홀딩스랑. 그래서 이제 뭐 이 정고점 자리 2,150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주가 움직임을 봐가면서 점차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가지고 매도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평화산업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상지건설인데, 이야, 상지건설은 진짜 이건 완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지금 며칠째 아니 상한가 종목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수혜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당선 가능성이 오늘도 뭐 자료 나왔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지금 뭐 49%인가 뭐 그러고 김문수 당선 가능성이 뭐 10% 정도,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뭐 2%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그 임무영 그 전 사회이사가 여기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이제 상선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사 역할을 좀 하는 선거 캠프에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더 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언제든지 가다가 못 가면 비중 조절해야 한다. 거래량이 점점 터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점점 터지고 있어요. 곧 이런
같은 인맥테마라도 이제 얘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더 세게 움직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곧 이제 물량이 한번 나올 때가 됐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에서야 잡는다든지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요단강을 건너버린다. 요단강을 건너버린 순간 여러분들은 골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워낙에 이제 뭐 이쪽은 이제 계속 해먹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너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상승을 할 때 뭐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순식간에 이제 뭐 1시간 이내에 이제 하한가로 곤두막 친다든지 나중에 그런 형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일단 비중을 분명히 줄여 나가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한가 비중을 이제 한 방에 줄이지 않는 것은 그래도 이제 또 워낙에 세력이 관리하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상한가 또 말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어쨌든 비중을 분명히 줄여 나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저 보면은 UDM텍이라는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SK하고 손을 잡고 AI 기반 작업 안전 자동화를 선도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쳐버린 것이죠. SK하고 이제 손을 잡고 협력을 해가지고 한다니까 이게 SK 케미칼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SK 그룹 내에서도 이제 SK 케미칼이니까 조금은 약관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산업안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AI 기반으로 해서 이러면서 이제 정책 수혜로 좀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SK 그룹에서는 자꾸 이제 그 유일 로보틱스를 인수한 이후에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차세대 먹거리를 좀 계산하면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이제 상한가 들어간 형태를 보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1100원 자리가 요 자리가 이제 하나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1100원 자리가 여기서 지탱을 하려다가 이제 밑으로 꼬그라지기 시작한 자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00원짜리 안착 여부를 잘 체크를 해야 한다. 1100원짜리 안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 1100원 가더라도 이제 요런 자리부터 1200원 중반 요런 자리부터 이제 매물이 다시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물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100원 전후까지는 일단 올라치는 데가 안착을 해야, 안착을 하면 이제 그 뒷날까지 좀 본다는 기본 이런 골격. 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SK 케미칼은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상한가 몇 방 가겠다, 이런 좀 논리는 약간은 좀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향후에 그 대신 이제 SK CNC라고 SK 그룹 내 SI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또 추가적으로 협력을, 사업 확대를 협업을 해가지고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하면 한 방 더 치는 것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 1200원 중반부터 1300원 라인, 13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되겠죠, 주로 이런 자리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 차례 이제 까주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하고 좀 무관하게 좀 움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ENM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이게 세무 뭐 그런 게 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지금 그 규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체납색이 이제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뭐 한 600억인가 뭐 이게 이제 그 나와가지고 했는데, 세력은 딱 일단 이참에 이용해서 나중에 문제돼가지고 낮아빠지기 전에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상한가 근처에서 좀 그 앞단에서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올려쳐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뭐 주가가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거 뭐 볼 거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건 엿장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라, 이게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는 사실은 좀 힘든 그런 그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커버린 상황인데, 이게 14일이고 15일 조회 공시가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가 15일 오후 6시까지가 내일까지거든. 그래서 아마 내일 가다가도 바로 물량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간땡이 부은 그 세력이 그냥 이게 문제되기 전에 해먹으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은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내일 뭐 단기 매도나 비중 축소를 해놓고 이제 결과치를 좀 아니 뭐 답변은 뭐 특별한 뭐 주가에 미칠 만한 영향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 근데 이제 작전법으로 좀 이게 문제가 될까 봐서 그 전에 이제 해먹으려고 이런 이제 작전법으로 좀 드는 그런 형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연에 한번 다시 한번 재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적자 폭은 좀 줄고는 있습니다만은 자본 총계가 작년 기준으로 354억이에요. 자본 총계가 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본 총계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적자가 나니까 354억이고 자산 총계가 730억, 부채가 379억이야. 그러면 올해 1분기도 조금 적자가 났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350억이 좀 안 될 텐데 이게 물론 조정은 될 겁니다만 600억 저런 문제가 나오면은 얘는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 그대로 이제 두드러 맞지는 않고 이제 좀 변호사 써서 하면은 좀 조정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거 여러분들 볼 거 없어요. 얘는 가다가 무조건 물량 튀어나오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나중에 회사 자체 존립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끌어올리지 않으면 얘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또 재수 좋게 또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양봉으로 반드시 양봉으로 쳐올라가는 한도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가다가 이렇게 두드러 맞아버리니까 이 두드러 맞고도 또 가고 했습니다만은 두드러 맞아버린 순간 이제 거기서 다시 회생한다. 뭐 호재가 뭐 크게 있지도 않고 이게 부가가치세를 다 누락을 시켜버린 모양인데 저것은 내가 볼 때는 빼박입니다. 빼박. 그러니까 요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영업 비용을 뭐 비용 처리한다고 뭐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그다음에 매출을 적게 신고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딱 그 세금 계산서를 상대방이 또 발행하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대폭적으로 이렇게 그 변호사 써도 이렇게 받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건 이제 뭐 이참에 안 올리면 혹시 문제가 될까 봐서 오늘 EM 같은 경우는 세력이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려 가지고 좀 뭐 털어먹으려고 이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뒤로 쳐다본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뒤로 쳐다본 주가가 가다가 윗골에 달고 못 가버리고 빌빌대 버린다. 그런 순간 무조건 까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얘도 이제 다급해졌기 때문에 짧고 강하게 빠르게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은 지들이 당한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것도 좀 이름도 좀 잘 지었어요. 펜스타 뭐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상승한 동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이제 AI 투자 100조 시대 열어 뭐 해가지고 AI 기본 사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 정비 제조 판매 회사인데요. 뭐 여기에 크루즈 여객 운송업 선박 대업 이런 또 하고 그러니까 AI 모멘텀이라기보다 이제 헤스본이 이름을 바꿨군요. 저도 지금 뭐 하도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헤스본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로 바꿨어요. 이게 지금
주주총회에서 이제 각자 대표 체제로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펜스타 펜스타 테크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엔터프라이즈니까 얘는 엔터 뭐 그런 형태인데 뭐 이게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이 엔터 회사는 아니고요. 바라고 선박 관련한 회사인데 주주총회에서 선박 엔지니어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게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았군요. 오늘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종이 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선박 쪽으로 진출한다 해가지고 펜스타 테크 솔루션 이쪽을 흡수합병 요렇게 이제 가는 모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헬스본이 그 자동차 부품 뭐 그런 쪽이었는데 유공합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비용 리프트 기기. 우리 카센터 가면 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그 차 올려놓고 이렇게 쭉 리프트. 그게 이제 동양 뭡니까? 그 몇 군데 하는 데 있죠. 상신 브레이크 뭐 그런 쪽. 그런 쪽에 관련된 회사인데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선박 관련한 일을 한 거야. 그죠? 신규 사업으로 선박 관련한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계열 회사 중에서 이제 선박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었던 펜스타 테크 솔루션을 갖다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흡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박 부품 회사로 이제 거듭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지금 선박하고 직접적으로 막 그쪽에서 뭐 이거 부품 뭐 그런 쪽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선박 임대업 뭐 이런 쪽을 하니까 지금 회사 실적도 좀 조선업종 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영향가 없이 지금 영업이 가까스로 이제 흑자하고 작년에 4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투자 가치가 사실 엄밀하게 보면 별로 없거든 저게. 근데 이제 갑자기 저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상한가 들어간 모양인데요. 이것은 좀 짧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고점 자리에 오면은 요 근방에 오면은 정고점도 아니야. 이게 750원 전후 사이클에 벌써 이제 진입을 하면은 이제 매도 준비를 해가지고 요 750원 전후로 해가지고 좀 매도를 좀 쳐 나가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지금 그쪽에서 이제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이제 선박 엔지니어링 사업 부문 요쪽에 이제 그 사내이사를 이제 신규 대표이사로 해가지고 그쪽을 네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그쪽에서 이제 기대 심리는 있습니다만은 뭐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지금 회사 자체도 이제 점점 비실비실한 상태인데 이것만 갖고 이제 기대감만 갖고 이렇게 상승한다. 요것은 좀 상승의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스트 에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트 에이드. 이스트 에이드는 일단 상승을 하는데 오늘 이제 점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AI 쪽이 워낙에 강세를 보여줬는데 완전히 이 작전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트에이드 이제 우리 줌 있잖아요. 줌닷컴 그 운영해온 회사가 이스트에이드인데 엄밀하게 보면 이제 이런 콘텐츠 플랫폼 요 기술 이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을 합쳐서 콘텐츠 플랫폼 기술을 혁신을 추구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얘가 지금 그 왜 지금 이런 종목은 제가 뭐 엄청나게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재명 수혜주로 이제 상승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수혜주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이스트에이드도 그러고 CG트로닉스, 링크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이스트에이드도 그러한 맥락에서 좀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걸 갖다 일찌감치 점으로 올려놓고 말이죠. 다시 한번 봐보자고.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런 거 갖다가 실적으로 막 대비하면서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회사도 사실 이제 아주 시원찮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보더라도 아주 시원찮은 그 상황 아닙니까? 계속 적자 나고 적자 폭도 오히려 좀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죠? 요거 맞아요. 그러니까 줌닷컴이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줌닷컴 서버를 운영해야 되니까 자체 이제 검색 엔진 이게 이제 네이버 같은 겁니다. 줌닷컴이. 근데 이게 뭐 회사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판에 그죠? 정치 테마로 엮어가지고 이제 움직여버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돌파를 하면서 이걸 점으로 올려버렸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건 뭐 완전히 작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승이 강화되는 패턴이니까 상승을 하면서 상승이 강화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술적인 어떤 흐름까지 우리가 맥을 좀 같이 짚어보자고.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주가 이게 우리 이제 코로나 때는 이렇게 비대면하니까 이제 잠깐 이제 움직이고 뭐 한 거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런 세상도 아니고 지금 뭐 움직일 만한 뾰족한 모멘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재명 수혜주로 해서 이제 움직여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야, 여기서 이제 매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점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대신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매물이 많지 않습니까? 매물이 여기에 이제 매물이 여기서 이제 박스권의 매물부터 해서 이 올라갈 때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여기 한번 올라가다가 이제 물량이 한번 쏟아지면 확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여러분들 요런 이제 거래량들 이상으로 이제 확 터져가는 그런 자리가 나올 거라고. 여기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확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가 이제 나오면 이제 거의 뭐 고점이 오는 것이거든. 이런 자리 보이죠? 다 이렇게 가다 이제 확 터져버리잖아요. 지금 언제든지, 왜냐면 여기 대기 매물이 엄청 많은데 점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안 팔고 있는 거거든. 근데 상한가에 이제 안 들어가면 여기서 파는 물량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쏟아져 버릴 거거든. 그런 거, 이런 것을 이제 따라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이제 사실 뭐 줌이 무슨 뭐 이게 관련사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지, 이게 뭔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다음도 지금 주고 자빠지는 마당에. 그래서 이제 다음도 이제 카카오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줌을 얼마나 봤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무조건 물량 튀어나오면, 빨리 빠져나올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인데 얘는 지금 완전 작전법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두산에서 이게 분리된 건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우리 이제, 두산에서 이제 동박도 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분리돼 가지고 만든 회사가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아니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전기차 시장도 좀 시원찮고 뭐 이런 마당에 지금 얘가 지금 상한가 들어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야, 내가 볼 때. 이 거래량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완전 작전법으로 이제 움직인 것 같은데, 요 띄워놓고, 이 종목이 속성이 그러잖아. 띄워놓고 이제 바람을 내일 떠서 나오면 바로 까야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 매도치기 시작해야 한다. 이게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본주를 한번 보자고. 이게 이 개별주가 지금 본주가 이 모양 이 꼴로 움직이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본주가 이게 우선주만 지가 용가를 통폐를 해갖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참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홍구화재 우선주도 약간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작전법으로 거래 전기돼 있네. 그죠? 그래서 이게 본주가 이렇게 안 가고 이런 거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세력이 갖다가 움직여 버리는 형태니까, 그런 맥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뭐 첫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막 따라 붙어야 되겠다 뭐 이럴 만한 종목이 별로 안 보이는데,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좀 약하게 나오면 한번 따라 붙어 볼 만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잘 파는 쪽에다 이제 포커싱을 맞추면서 이렇게 매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또 뭡니까? 미스터 블루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얘기했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4x4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기가 몰려버리다 보니까 세게 안 갔어요. 그렇지만 약하게 나오니까 바로 단타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상한가는 안 갔지만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저런 지금 현재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뭐 장중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온 거고 뭐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정상적인 종목은 사실 UDM텍이나 이제 대화제약인데, 요 UDM텍 같은 경우는 이게 UDM텍이나 대화제약 정도는 약하게 나오면 한번 따라 매매해 볼 정도가 되겠지만, 이게 이제 너무 떠서 나와 버리면 자칫하면 간체가다가 이제 뚜드러 맞아볼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이제 목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그 무리해서 이제 매매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신규 상장주가 요즘에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대기 매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주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주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대화제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그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거 뭐 매매해야 되겠다 뭐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가던 종목이 더 가면서 이제 움직이는 때 첫 상한가 이럴 때 이제 매매해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막 따라 붙어 버리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얘같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상한가를 말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 안 튀어나오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양봉을 크게 그리면서 간 놈은 그 뒷날 이렇게 세게 안 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생각보다 많이 안 떠서 나왔다가 그대로 또 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매매. 가다가 상한가 안 들어가면 언제든지 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매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매매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들어갔는데 어때요? 시가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떠서 나왔다가 아랫꼬리도 별로 안 달고 그대로 치지 않습니까? 요런 형태가, 그 종목이 어차피 해먹는 놈이 또 해먹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화제약 정도가 조금 이제 컨트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잘 대응을 해서 잘 팔고 수익을 최대한 이제 뽑아주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규 매수를 하려면 오르고 채팅 앱을 이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 24명의 제 최고수 전문가들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다 퍼주면서 리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고급 투자 정보를 전부 다 공짜로 다 퍼져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아니, 전문가가 아예 매수 매도가를 다 찍어주면서 그 매매를 해버렸는데, 그리고 전문가가 이제 계속 그 시세를 보면서 하는데 그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잘하는 전문가 그것도. 그러니까 이 오르고 채팅 앱에 입장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이 업계에서 지금 가장 수익이 잘 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이니까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지 입장이 될 거 아닙니까?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하면은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오는. 갑자기 ATM 스탁 전문가는 뭐냐? ATM 스탁은 바로 금융감독원에 공식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르고도 있죠. 오르고 이 어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르고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바로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아이디 비번이 없으니까 무료용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생성한 다음에 로그인해서 딱 공개 채팅방에 입장하면 24명의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제한 없이 다 입장이 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익을 벌어 나가면 됩니다. 맨날 깨지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잘하는 전문가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 수익을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르고 무료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수도 많고 좋아요도 많아야 또 내일 또 상한가 종목 분석에 나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결심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한가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